자, 뿌리 깊은 나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시나리오, 드라마의 대본이에요. 그래서는 성격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가 등장하는 것 하나고, 드라마는 대부분 대화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형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또 드라마는 시나리오 등은 대부분 갈등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배경은 조선 세종 때 한글 창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제는 올바른 왕도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왕도 정치라면,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하들에 의한 왕도 정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내용 줄거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심해야 되고 건드리면 안 된다. 촬영하는 거. 자, 노비 소인은 한자를 몰라 이도가 심온에게 보낸 비밀 명령이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비밀 명령이 밀지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몬과 소인의 가족은 모두 죽게 되고, 소인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다. 그 후 소인은 궁과 라인이 되어 한자를 익히게 된다. 한편 이도는 농민들을 위해 농사직설을 편찬하지만 한자를 몰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목격한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세종이 고뇌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구나. 자, 씬 넘버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장면 번호가 주어지는 이유는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 특성상, 알았지? 한 장소에서 다른 장면을 촬영해야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을 때 장면 번호 순서로 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면들을 한꺼번에 찍어서 편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씬 넘버 23이면 여기서 23번, 27번, 29번을 찍고 다른 데서 24번을 찍은 다음에 23번 뒤에 24번을 붙이는 형식. 그렇지? 그래서 씬 넘버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이도의 집무실 밤 해상이 되겠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있는 거고, 집무실은 공간적 배경이죠. 어두운 얼굴로 터널터널 들어오는 이도, 탁자 위에 그 사이 드러난 작은 모형들이 있다. 자경루, 혼천의, 향악, 직선방, 양부일구, 이름 모두 자막으로 표기 등등을 보는 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원래는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시문. 자, 이 지시문은 무대 지시문과 행동 지시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영상에 대한 지시문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영상에 자막을 뭐하라고? 편집해 넣으라는. 스스로 비웃으며 비웃듯이 보며, 자, 이런 거 행동 지시문입니다. 또 지랄을 했단 말인가? 헛지랄. 자, 자조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야. 자신이 한 행위를 자조하고 있는 거죠. 하고는 자경로를 들어 보인다. 무표정하게 내던지는 이도. 내던지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는 행동이야. 그렇지? 내가 헛지랄을 했다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놀라는 근지, 목야, 덕금, 이도 하나씩 때려 부순다. 자기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죠, 지금. 무표정하게 농사직설을 집어치지려는데 그때 들어온 정인지가 몸으로 말린다. 감히 몸으로 안으며 전하 아니되옵니다. 막무가내로 찢으려는데 전하 실패가 아니옵니다. 농사직설이 무급되어 실제 수확량이 늘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주로 있지 않사옵니까? 확 노려보면 니깐 놈도 정치가랍시고 숨만 보는 것이냐? 나무는 보지 않아? 풍성해진 숲 안에 한 그루 한 그루 썩어가는 나무들은 상관없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썩어가는 나무들은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 되는 거고, 숲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난 것일 수 있겠죠. 아무 말 못하는데, 자, 이 아무 말 못하는 데는 수긍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수긍할 때 쓰는 표현이야. 이도 정의지를 밀치고 휙 나가려는데 구석에 서 있는 소희가 보인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궁녀와 달리 차가운 무표정의 소희. 그런 소희에게 시선 고정한 채 너희들 모두 나가 있거라. 정의지 불안하게 보다가 근지 목야 덕금을 데리고 간다. 소희 역시 무표정한 거로. 어찌 그리 보는 것이냐. 자,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궁금했던 거죠. 무표정하게 보고 그 긴 세월 조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은 얼마나 단단하게 그리 열리지 않는 것이냐. 역시 반응 없이 무표정한다. 이해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다. 이 나라 임금인 내가 너에게 다 자세히 설명도 했다. 너희들을 살리려고 밀지를 보냈지만 밀지가 바뀌었다고? 내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난 누구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할 만큼 했다고. 헌데 바뀌질 않아. 너도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이 온전히 나의 책임이냐? 네가 인생을 그따위 사는 것도 온전히 내 책임이냐? 너의 남은 삶이 모두 내 책임인 것이냐? 아니다. 넌 내 인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새살배기 아기처럼 세상을 향해 때를 쓰고 있을 뿐이야. 아니냐? 말을 해봐라. 말을. 너도 말 못하는 게 벼슬이냐? 좋겠구나 하고 돌아서 나가려는데 소희가 탁자에 있던 붓을 들어 종이 한자로 무엇인가를 쓴다. 나가다 말고 소희가 쓴 것을 읽어보는 이도. 자막. 아기라면 키우셔야지요. 놀라서 소희와 종이를 번갈아 보는 이도에서 컷 이렇게 되죠. 자, 이런 CUT 이런 것들은 이제 시나리오에서 등장하는 시나리오 용어예요. 뭐 이런 용어들은 전부 편집을 위해서 쓰이는 거 알았지? 자, 여기서는 이제 이도와 다른 신하들의 갈등 그리고 이도와 소희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도가 소희가 쓴 글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는 사실은 바꾸지 못해서지 바꾸기 싫어서가 아니었거든. 바꾸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조롱과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는데 자신이 좀 더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야. 글자방 밤해상 글자 없는 글자방 세필붓을 호각 놓는 이도. 앞으로 이걸로 내 의견을 적거라. 세필붓을 보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네 생각을 적어보거라. 글자를 만들려 한다. 쉬운 글자, 너무나 쉬운 글자. 어떠하냐? 아기를 키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 아기를 키우라는 말에 깨달음 얻은 거죠. 뭐를? 아, 아기를 키우려면 아기가 아는 글자가 필요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그렇지? 아기가 아는 글자가 필요한 깨달음. 초조한 듯 설명을 덧붙이며 제 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 그런 걸 만들려 한다. 어찌 생각하느냐? 소위 드디어 붓을 튼다. 그리고 수첩에 뭔가 쓰는 소위 옳을 시. 옳게 생각한다는 거야. 좋게 생각한다는 거야. 결연한 표정의 이도. 그래서 한글 창제를 다짐하게 되는 과정이더라.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노력이 실패한 것에 대한 좌절과 그로 인한 분노. 근데 그런 분노를 지켜보는 한 여인의 시종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알았니? 자, 문제 풀어보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옆방으로 가서 공부하고 가.